안녕하세요. 레드인블리입니다. 2022년 4월 17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세 분석에 앞서 해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한 계약은 미니 선물 5계약하고 가치가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선물 한 계약은 옵션 한 계약하고 가치가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물 한 계약은 선물은 보통 델타 값이 1로 보면 돼요. 절대값 1이고 옵션 등가는 델타 값이 0.5 정도 가집니다. 지금 352.95니까 이 정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0.54, 0.49 이것도 바라보는 가격이 0.50, 뭐 0.5 이렇게 0.5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걸 두 계약을 하면은 1이 되잖아요. 1. 그럼 1과 1이니까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옵션은 만약에 내가 진입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게 0.5가 0.6, 0.7이 돼 보니까 결국은 선물은 손해보더라도 옵션으로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는 옵션 한 계약에 옵션 등가 두 계약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옵션의 내재 가치는 선물 현재가에 결정된다. 예. 지금 보시면은 선물 현재가가 352.95입니다. 350.95는 여기 위치에 있죠. 352.50 위에 있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값들의 내재 가치는 뭡니까? 제로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 같이 제로예요. 선물의 현재가에서 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은 선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옵션은 3개월 주기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아니, 선물은 3개월 주기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옵션은 매달 들어와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선물을, 옵션을 매달 해지를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고로 지금 나의 선물 진입이 잘못돼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 방법. 자, 이게 이제 커브드 콜과 같은 건데, 현재 내가 금요일 날 352.95를 매수나 매도를 한다고 봤을 때, 첫째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352.95를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날 시초가가 350에 시작했다. 그러면 선물 지수로 2.95포인트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마이너스 났는데. 예, 손절하는 거,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옵션으로 물타기 효과보다 더 확실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걸 내가 2.95를 손해봤으니까 3.10, 360에 3.10 또는 월요일날 시초가가 이제 바뀌겠죠. 352.50이 되면 얘가 3.10이 되지 않고 뭐 355나 357.50이 3.10 근처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값만큼 그걸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원래 내재 가치는 제로인데 시간의 가치만 있는데 이제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이 현재가가 360이 오지 않으면 얘는 제로로 간다. 그러면 실제 만기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기날 종가가 392.50이면 392.50이면 360에 있는 이 콜의 값은 3.10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 개념을 봤을 때 뭐 주가가 움직여서 지수가 움직여서 329점에 뭐 빠졌다 올라오든 올라왔다 내려오든 했을 때 3.10 매도 친 거는 예제 가치가 제로니까 옵션 많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3.10은 고스란히 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352.95에 대한 해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늦게 자, 내가 이미 진입 포지션을 해가지고 손실이 났더라도 그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350에서 더 빠지면 또 여기 있는 콜의 가격을 요건 놔두고 또 그걸 또 매도 치는 거, 매도 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매도의 관점은
또 352.95를 샀는데 월요일 날 357.50으로 가버렸다. 그럼 또 이게 요 값이 352, 353이니까 357.5, 한 2.5 정도의 손실이 또 2.5에 더해 손실이 있는 거죠. 2.5 이상이네요. 57.50이니까 2.5, 그다음에 3.5, 3.5 되면은 3.5요, 3.34나 4.07을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기 때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 요거는 고스란히 이제 수익이 되는 건데 더 가면 요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게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물론 정리하면서 수익을 적절한 선에서 수입을 하고 이제 내 진입 포인트 359.2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수익권으로 가는 거죠. 수익권일 때 이걸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가지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은 확정 수익이에요. 예, 저희가 이런 확정금리와 같이 확정 수익을 만기일까지 가져갈 수 있고 예, 요런 거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의 목적이 선물과 옵션의 목적이 물론 파생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레버리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식 선물 코스피 200 종목의 현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이 있고 선물에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나 1조가 되는 돈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 1조 원어치 샀는데 떨어지는 걸 그냥 손가락 빨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물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더 쉽게 만약에 삼성전자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선물 계좌를 만들어서 1,000만 원 일금해서 선물을 352.95 현재가를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지더라도 선물에 매도 친 거에서 수익이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되면 뭐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선물을 적당한 선에서 커팅하든지 아니면 내 가격이 왔을 때 삼성전자가 제 가격이 왔을 때 팔든지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 그런 해지의 개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물론 증권맨들도 뭐 파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거 하지만 그 일반 개인들한테 파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파생을 하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도 자기 주식을 베팅을 하지만 다 해지를 해요. 네, 선물하고 옵션으로 다 해지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몰라서 그렇지 주식만 사고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극히 손에 꼽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금융이 어떻게 돈으로 돌아가는 경제 아닙니까? 그 돈으로 돌아가는데 그 수백조 수경의 돈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큰 경제 변동이 없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뭐 기관들은 손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빠져도 현물은 빠지지만 파생해서 그 금액만큼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게 손해나는 거 없어요. 약간의 뭐 어떤 값에 의해 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선물만 하지 마시고 옵션 또 아셔야 돼요. 또 옵션만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옵션 또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고 이제 내재 가치, 이제 시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죽는다 그러죠. 프리미엄이 만기일이 갈수록 상당히 빨리 죽어요. 이 델타 값이 상당히 이제 만기일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커지거든요. 등가의 델타 값이 0.5가 아니고 이제 만기에 가까울수록 이제 0.6 뭐 좀 커져요. 그러면서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선물만 하지 마라. 선물 내가 진입이 잘못했더라도 좀 늦게 옵션으로 해지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선물이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어떤 나의 전략을 가지고 아 내가 치수가 여기서 최소한 빠지더라도 반등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매매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손절하고 까고 물타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옵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수는 이제 뭐 선물 10계약에 버금가는 금액을 작은 금액을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선물 한 계하고 같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선물을 해지할 때는 매수보다는 이제 이제 옵션 매도를 통해 가지고 해지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물론 저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옵션은 내재 가치가 제로다. 제로면은 이 선물 가격이 350 안 오면 이거 다 내 거잖아. 이거 그러면 선물 한 계약 가지고 있고 옵션 한 계약 매도 치면은 가만 놔두면 되는 거지. 근데 떨어지면은 계속 이제 좀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따라가야죠. 가격을 따라가면서 해지를 해줘가지고 그 빠진 만큼의 손실을 이 옵션이 프리미엄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해지가 되고 잘 하면은 돈을 적게 잃으면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잡고 우리가 말하는 추세 좀 길게 먹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 4월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때 종가는 357.35, 355에서 시작해서 2.5 정도의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일 날 옵션의 가치 2.45는 옵션 현재가와 가치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꼬로입니다. 보셨죠? 나머지 외 가격인 것들은 종가가 357.35, 이제 미니로 357.40이었는데 357.40이니까 357이죠. 그러면 이것도 뭐 0.38, 0.45인데 거의 이제 가치는 제로가 된 거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0으로 수렴하다 아닙니까? 예. 이쪽은 풋이 다 죽은 거고 이쪽은 콜이 다 죽은 거죠. 옵션 만기일 때는 이 외 가격, 종가를 기준으로 이 외 가격들은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선물만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해지를 해가지고 내가 매매를 최소화하고 매매 많이 하면은 뭐냐 제자리 그림인데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물타기 해가지고 잘하면 좋지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더 합리적으로 해지를 해야죠. 합리적으로. 그러면 옵션으로 해지를 해야죠. 350을 시작했는데 둘 다 죽어가지고 한쪽 가격만 2.5만 살았습니다. 9.95 정도 10에 되는 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쳤으면은 양 포지션으로 다 먹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매도를 좋아합니다. 자, 양매도를 치고 선물 한 계약으로 이제 해지를 하는 건데 아무튼 자, 일단 이제 가격이 4월물이 이제 355에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요렇게 자, 이제 5월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5월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인데 뭐 간단히 넘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은 아니니까 나스닥이 이제 14,000 찍고 올라갔다가 15,200 정도에서 다시 하락해가지고 14,000도 붕괴해 버렸어요. 이 모든 이 모여 있는 이 중심가 이동 평균을 다 붕괴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의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락을 조금씩 할 가능성 높죠. 나스닥이기 때문에 뭐 제가 크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는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2,700을 붕괴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2,696인가요?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이거 이렇게 되든지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든지인데 아무튼 지지는 2600이 가장 강한 선이고 가장 가까운 선은 여기 6660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이 1차적으로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2600. 자, 위로 가는 그는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선물 6월물입니다. 선물 6월물은 보시다시피 이제 2월, 3월, 4월까지 이제 3개월 정도 보면은 가장 지지선은 이제 여기 350, 그 다음에 355, 그 다음에 위에 저항은 367.50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352.95에서 종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강한 이제 바닥 지지선인 350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붕괴하고 내려간다 하면 뭐 추세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다시 반등을 준다 하면 그래도 좀 더 희망이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350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다음 주는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는데 또 옵션 5월물이기 때문에 월물 초에는 또 이게 가격이 갔다가 돌아오는 되돌림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예상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350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시가고 350,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350은 반드시 지켜야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 자리는 355. 자, 4월 옵션 4월물과 옵션 5월물의 출발 자리는 355다. 355이기 때문에 355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355 아래에서 종가가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 지지선인 350을 깨느냐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하고 뭐 홍콩 여러 장들이 다 스톱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야간장 또 스톱을 했고 결과적으로 월요일 날 시초가는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보다는 방향을 약간 보다가 이제 해외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항생 지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좀 방향을 동조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걸 억지로 좋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릴 수는 없어요. 천천히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급등은 현재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350을 깨버리면 그냥 쭉 해가 추세로 보고 옵션 매도, 선물 매도, 이제 풋 매수, 콜 매도로 한번 롱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옵션 5월물인데요. 5월물의 시작은 한 6.13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시가 6.13, 콜은 6.13, 풋은 6.24니까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현재 355에서 다 시작했어요. 앞물 4월물도 350에 시작했고 시작해가지고 2.5 위에서 끝났고 이제 5월물은 5.5에 시작했는데 종가가 322.50, 352, 52.95죠. 그러니까 아래로 지금 내려갔는데 이걸 또 바꿔 튀어 올라갈지 아무튼 355를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선물 매도, 풋 매수, 콜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유리한 매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350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이거 지키는지 못 지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올라가기는. 뭐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게 없잖아요. 북한도 요즘 더 미사일을 많이 쏴대고 하니까 또 뭐 새로운 대통령하고 또 보니까 국민의힘 쪽하고는 북한하고는 좀 날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코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할 거리는 없죠. 더 쌓았으면 더 쌓았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 파생 가격만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 자, 선물 해지는 뭐다? 이 옵션으로 하면 된다.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 쳐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다. 그걸 명심하시고 꼭 한번 모의 투자 키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키움이나 KRX를 하면 되는데 키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매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걸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뭐 간단합니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52.9. 그러면 제일 가까운 마디 352.50.
그리고 시가. 자, 시가하고 300.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 선물 매수, 아래로 가면 선물 매도, 뭐 콜 매수, 풋 매수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의 경우는 350 붕괴하면 이거 계속 지지하는 지지 라인을 붕괴했다. 그러면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큰 힘으로 계속 어렵게 방해를 했는데 그 뚝이 터져버리면 댐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길게 한번 들고 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장은 상승이 한 이유가 시장에는 없다. 상승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예. 미국 금리 계속 올린다 하지. 이제 QT 한다고 그러지. 돈 이제 수금한다 그러지. 북한은 이제 미사일 더 쏴야 될 거고 핵실험 할 거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점점 러시아와 유럽이나 미국은 각을 더 세울 거고 중국도 요즘 러시아를 동조하면서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통일하려고 하는 거고 또 미국하고 너무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 뭐 안 좋은데 이걸 억지로 좋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우리는 이제 뭐 매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그 가격이 그날 당일의 어떤 시세 강약에 따라서 이제 선물 매수나 선물 매도를 하면 되지만 좀 추세를 타고 길게 가시는 분들은 선물 매도나 좀 긴 포지션은 이제 아래쪽 방향을 타겟으로 가지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